네,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올 한 해 최고의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싶다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바로 1년도 아니고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정지우 위원과 함께 하셔야겠죠. 이번 주도 월화수 3일 만에 37% 오른 종목부터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5년 동안 꾸준히 결과로 검증한 정지우 위원과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오름세로 마감한 가운데 다우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CES 영향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대체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브로드컴이 4% 가까이, 또 마이크론은 5%대 상승 마감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국내 증시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 지수는 매일 올랐습니다. 월요일에 4,457선부터 어제는 4,586선까지 종가상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외국인이 매도했지만 기관이 1조 넘는 물량 사들이고 개인도 함께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아쉬운 흐름이었는데요. 이번 주 초반에 960선 근처까지 올랐지만 어제는 947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코스피 또 대형주 위주의 랠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종목 고민 여전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는 02786-1022, 1023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5년 연속 대상의 주인공 정지우 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ZW 공명 정주입니다. 네, 위원님과 이번 한 주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부터 잡아주실까요? 예, 체크 포인트부터 먼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또 급등을 해가지고 일단 이제 이번 주 좀 변동성이 또 심했는데 옵션 만기일도 좀 있었죠. 무엇보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구글, 엔비디아, HBM4 이제 최고 등급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주 이제 삼성전자, 캠트로스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 일단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일단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강했죠. CS 이제 로봇 관련주도 초강세 흐름이 전개됐고요. 그만큼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패턴이 전개돼서 이 현대차 그룹이 좀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현대차 일단 지금 자사주 맵이 1조 원 가까이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베드 플랫폼도 공개되고 아틀라스도 공개되고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꾸준한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좀 꾸준한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역시 좀 이 로봇 관련주들은 핵심 재료가 있는 기업들이 주로 그러니까 이 아틀라스 쪽에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든지 모베드의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에 또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든지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SOS랩이라든지 사면 이런 기업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로 또 이제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이런 기업들이 또 강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영업이익이 20조 이상 나오면서 또 이제 삼성전자 HBM4 대량 양산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반도체 관련주들 내에서도 소부장 관련주들 내에서도 또 선별적으로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는 또 한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이번 주 좀 강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디자인 하우스 기업, 또 이제 SK하이닉스는 이제 사이닉 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또 강한 만큼 역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내에서도 선별적으로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지수가 이제 또 이제 급등이 또 이뤄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또 이제 피지컬 AI 관련주들 또 이제 스페이스 X 관련주들 이런 기업들이 또 견조했거든요. 그만큼 이 스페이스 X 쪽은 또 이제 약간 이슈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생길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피지컬 AI 쪽은 이제 추세적 흐름을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은 아직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은 아니에요. 그런 만큼 선별적으로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또 선별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로봇주도 실적이 아직 안 나오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기업들 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틀라스, 모베드 플랫폼, 그리고 제네시스 전기차 이런 기업들 위주로 또 이제 미국의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 이런 쪽에 공급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잘 본다라고 하면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 깔끔하게 정리 도와주셨고요.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도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통위도 있고 물가지표도 나오는데 위원님 어떤 쪽에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까요? 예,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일단 이제 반도체 쪽, 뭐 로봇 쪽 이런 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일 미국 증시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됐거든요. 그만큼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되면 역시 이제 유동성 장세가 이제 찾아온다라고 하면 경기 또 민감주들이 활발하게 또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올해도 좀 주목을 하시면서 삼성전자랑 SK스퀘어가 자사주 매입을 재개하고 있거든요. SK스퀘어도 이제 한 1,000억 가까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실적 대비 극도로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메모리 쪽도 계속 보시면서 올해 4월 달 지금 이제 세계 국제 지수에 편입이 되고 올해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8 의장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후임 연준 의장이 부임할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 올해 2분기, 3분기가 가장 좋은 패턴이 전개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적극 저가 매수 기회 또 누리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급등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나스닥 한 1% 가까이 올라왔죠. 반도체 위주로 급등을 했다는 부분, 또 원전주도 급등을 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미증시 훈풍 이어받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도 반도체 위주로 저가 매수 주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역시 이제 2026년도 들어서 또 중요한 업종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피지컬 AI 센서 관련주들. AI 내에서도 이 센서 쪽이 최근 들어 이 연초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벌써 수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모기업 이제 CEO 같은 경우가 센서 사업하면 대박 터진다. 뭐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많이 들려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로봇 청소기를 써보면 역시 앞에 센서 감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역시 로봇 청소기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장애물이 있으면 또 피해 가고 또 넘어가고 잘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제대로 청소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이 청소를 성능이 좋다라고 해도 이게 센서 감지를 통해서 잘 주행을 하지 못하면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제 연초에 센서 관련주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지금 좀 강세 흐름이 전개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봤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나무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무가 같은 경우가 721선 부근 여기서 이제 바닥권에서 여기서 형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바닥이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밀집 국면에서 완벽 정bil 상태 들어갔죠. 5일선, 11선, 21선, 61선, 100일선, 200일선, 720선. 이제 종고점 뚫었잖아요. 그만큼 아래꼬리에서 항상 강세일봉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예요. 위에 매물대가 지금 없죠. 26,200원이 이제 최고가 이제 올라섰는데 종가로도 또 아래꼬리에서 항상 일봉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벌써 수년간 꾸준하게 했어요. 한 300억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자사주를 또 소각까지 하죠. 누적 소각액이 한 300억 정도 된다는 얘기도 나왔죠.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죠. 거기 이제 로봇 청소기까지도 앞으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 3D 센싱 모듈이 다양한 이제 신산업에 들어가죠. 뭐 드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역시 이 나무가 같은 경우도 사실상 바닥에 있을 때는 완벽에 가까운 기업이었죠.
자사주 매입을 꾸준하게 했고 재무 상태도 좋고 다양한 신사업도 확대하고 있고 근데 이제 올해부터 해서 3D 센싱 모듈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나무가 같은 경우도 연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조정시는 그러니까 최대주는 10,000원대 중후반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2만 원 이하를 바닥권으로 보시면서 물론 단기는 과일권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720선 부분, 10,000원대 한 초중반대에서 발굴해드렸다는 부분 또 참고하시면서 주식은 항상 이 위치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된다.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 그런데 작년도에는 뭐 크게 안 움직였죠. 왜?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주식은 거래량 이제 터질 때 잘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집니다. 그죠? 첫 상한가. 그래서 원래 바닥에서 첫 상한가는 따라잡아라 이런 얘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이닉 솔루션이 있죠. 지금 주봉 차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외바닥, 쌍바닥, 그리고 쓰리바닥 패턴이 지금 형성이 됐죠. 그러고 나서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그죠? 주식은 쓰리바닥, 적산병, 양선 3개죠.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겼다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정고점을 뚫어버릴 때 본격 급등을 노린다. 이게 싹쓸이 기법이에요. 물론 이제 쓰리바닥 시연하고 못 가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주봉 쓰리바닥 시연할 때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꼭대기에서 반대로 주봉 쓰리봉 시연할 때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막 자꾸 고점이 낮아져요. 그럴 때 도전하시겠습니까? 바닥에서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주봉 쓰리바닥 밀집 국면 정배열 들어가는데 1분기부터 촉각 그리고 시각 그리고 이제 청각까지 이제 센서를 내재한 기업인데요. 이제 마이크로폰 센서를 1분기부터 양산이 임박돼 있다. 그런데 피지컬 AI에 이제 로봇 쪽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어디에서 양산할까요? SK하이닉스 우시 팹 공장에서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런 기업들이 SK하이닉스 쪽에 이제 우선 독점권, 사용권을 5년 동안 확보했네. 뭐 SK하이닉스가 아무 기업이나 우선 사용 독점권을 아무 기업이나 줄까요? 그만큼 1분기부터 양산 임박돼 있다고.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서 급등을 안 해요. 이제 드디어 때가 되지 않았을까. 주식은 항상 양산이 임박돼 있을 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또 중요하고요. 그런데 역시 이제 사이닉 솔루션은 로봇뿐만이 아니고 뭐 의료기기라든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 다양한 데에 센서가 또 들어갈 수 있는 또 기업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닉 솔루션 현대모비스 쪽이랑도 협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도 항상 보면 임상 1상보다는 기술 이전할 때 혹은 그리고 임상 3상이 이제 임박돼 있을 때 그럴 때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공 투자 키워드는 항상 양산, 독점 뭐 이런 부분들을 중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SOS랩이 있죠. 이 기업도 라이다 센서죠. 그죠? 이 자동차의 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CS 2026에서 제네시스 전기차에 이 회사의 라이다가 탑재된 부분을 전시했죠.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엔비디아 독점 파트너로 라이다 센서 기업은 SOS랩이 선정이 됐어요. 그만큼 이제 모베드 플랫폼에는 200억 정도의 단독 또 이제 수주 물량도 확보를 한 상태고요. 이번에 모베드 플랫폼 정의선 회장이 상당히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양산 준비하고 있죠. 이제 삼성전자 얼마 전에 이제 노태문 사장과도 얘기가 나왔죠. 우리랑 콜라보 하시죠. 이런 얘기를 했죠. 잘 이제 이 모베드의 특징이 여러 가지 지형 지물들을 잘 넘기고 잘 주행을 한다. 바퀴가 4개 달렸죠. 그래서 다양한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로봇 플랫폼인 만큼 앞으로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도 있죠. SOS랩의 라이다는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모든 로봇에 탑재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 만큼 역시 이 기업이 올해 또 라이다 센서 기업 중에선 가장 국내에서 뭐 유일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한 것 같아요. 가장 좀 주목받지 않을까. 앞으로 반도체 장비 회사,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 쪽에도 공급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콜테스트 통과했다 얘기가 나왔죠. 뭐 다양한 국가 기관, 핵심 기관 시설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죠. 인천공항이라든지 뭐 고속도로, 에스트래픽과는 독점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런 만큼 이제 SOS랩이 1차 상승 파동이 나왔구나. 이제 1차 상승 파동이 나왔구나.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00일선, 200일선 완벽하게 정벨 상태에 들어간 만큼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 이후에는 재차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 반대로 내려온다? 그럼 주정시는 저가 매수기를 아직 노려볼 수 있다. 왜? 아직 밀집 국면 정벨 초기이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작년도에는 이제 로보티즈와 이제 원익홀딩스가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SOS랩과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사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면이 이제 경고 종목 지정 예고 판단일이 이번 주 금요일부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두 곳, 그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테슬라일지는 모르겠지만 대규모 수주가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 기대가 된다라기보다도요. 아마 빠르면 연초 가능성을 대표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얘기한 만큼 이번 주부터 해서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 해서 사면도 잘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한미반도체, 매수가는 18만 8천 원, 비중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20만 원 넘으면서 신고가를 찍었는데 어제 급락해서 걱정이 된다고도 남겨주셨네요. 시청자님이 그래도 고수의 향기가 납니다. 목표가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22만 원으로 설정하셨다고도 남겨주셨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미리 목표가를 설정하는 거는 제가 원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뭐 일단 설정을 할 수도 있긴 있지만 나중에 이제 항상 너무 유연한 좀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꼭 20만 원대 이상을 고집하기보다는 내일 당장이라도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다? 그럼 경계를 해야죠. 그러니까 요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면은 좀 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추론 시대가 오면서 이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니까 갑자기 영업이익이 150주 전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15만 전자까지 생각을 했다가도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20만 전자 이상까지도 저평가 가능성이 있어. 더 목표를 또 올려버릴 수도 있고 이거 삼성전자 갑자기 금융위기가 오네. 반도체 수요가 급감할 거야. 20만 전자까지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또 이제 변동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갖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단정은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역시 한미반도체는 일단 실적 대비는 지금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는 맞아요. 퍼가 이게 10배 이하의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대신 하이브리드 본더 쪽의 장비가 내년도부터 본격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또 선점하게 되면 이 밸류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18만 원대에서 지금 20만 원대 이상 생각을 한다라고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식은 바닥에서 사서 목표치를 크게 보는 거지. 이게 중간이거든요, 지금. 꼭대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바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싹쓸이 기법대로 보면 주식은 밀집 국면 정벨돼 있을 때 720선 부근에서 보라고 했지. 그러면 10만 원대 이하, 제가 작년도 8만 원대 설명드렸거든요. 그때 보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더 갈까 말까 그거를 논의하는 위치인데 여기서 더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간다 하더라도 요즘에 제가 한미반도체를 강추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제 바닥은 지났잖아요. 그죠?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지났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더 갈 거야. 여기가 급소일 거야.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보유한 물량만 보유를 하다가 일단 단기 저항권은 지금 23만 원대가 좀 저항권이죠. 대음선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단기 저항권까지 이제 바라보시고 그 라인대 돌파하면 이제 신고가잖아요. 그 이상까지도 또 바라볼 수도 있다. 왜? 하이브리드 본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회사는 너무 좋아요. 근데 회사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버리면 그때는 좀 굉장히 좀 아쉽거든요. 더 간다 하더라도 그냥 내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 지지권은 이제 11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만 원대 정도가 예전에 이제 대량 거래 시연되고 나서 1차 상승 파동 나왔던 그 고점이기 때문에 일단 15만 원대 지지권 그리고
23만 원대 후반대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박스권 매매를 이어나가시다가 근데 아마 돌파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2분기, 3분기에는 굉장히 장이 좋아질지 모르거든요. 미국이 이제 공격적 금리를 하게 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것 같아요.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침공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석유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물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하반기에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좀 더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좀 더 피날레를 장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쭉쭉 신고가 랠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시청자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하나 시스템이요. 네, 하나 시스템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78,000원. 78,000원이요? 예,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상한가 다가갔을 때 시간 안에 샀어요. 시간 외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더 높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애프터마켓에서 매수를 하셨고 비중 어느 정도 사셨나요? 100%입니다. 비중 100%요? 예. 와, 목소리처럼 아주 강심장이시고 상담자이신 것 같습니다. 예. 수익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좀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상한가 정도에 지금 추격을 하신 거잖아요. 예. 저는 상한가에 추격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좀 강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떠나서 제가 그냥 정석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한가 따라잡기는 정상적인 투자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것도 100%잖아요. 그래서 정석적인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면 722선 부근이 주식 싹쓸이 기법이에요. 이 빨간색 제가 굵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3년 동안의 주가 이동 평균선. 주식은 더 갈 거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바닥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하나 시스템은 바닥은 지났구나. 바닥은 2만 원대였구나. 제가 이 주식 싹쓸이 방송을 하면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트전자 혹시 공시 보시나요?라고 제가 여쭤보거든요. 혹시 다트전자 공시 보시나요? 안 봤습니다. 네, 안 보시죠? 예. 예. 지금 제가 벌써 주식 싹쓸이 방송을 한 지 수년 된 것 같은데 예. 단 한 번도 다트전자 공시를 보신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99.9% 없어지셨던 것 같아요. 한 번만이라도 나오면 제가 소원입니다. 올해는 꼭 다트전자 공시 보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번은 안 나오셨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 지금 하나 시스템이 이렇게 상한가를 쳐도 혹시라도 대표사가 매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대량 매도를 안 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단기 이제 돈이 필요해서 매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대량 매도를 한다. 그러니까 원희골딩스처럼. 원희골딩스가 요즘에 제가 3,000원대 강추해드리고 막 4만 원 이상 올라가니까 최대주가 막 꼭대기에서 대량 매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올해부터는 쳐다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가 관심주는 아니다 보니까 지금 뭐 매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시를 딱 봤는데 뭐 대표사라든지 대량 매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위치는 바닥이 지나버렸잖아요. 차트를 봤을 때 이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으니까 퍼도 수십 배로 높아요. 막 퍼가 저퍼주가 아니에요. 퍼가 10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번쩍거리고 올라가잖아요. 뭐 20% 이상 급등을 하게 되면 경고 종목 지정 예고라고 떠요. 뭐 3, 4일 동안 한 4, 50% 올라갈 때는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게 돌아오는 월요일 날은 그냥 급등 시에는 원래 기법대로 하면 3일째 상처도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일 칠지도 안 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상처도 매도하는 거예요. 왜? 대부분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들어가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는 상한가 따라잡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욕심이 제가 볼 때는 많으신 것 같고, 왜? 많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상한가를 간다는 거는 위에서 더 갈 거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욕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 종목 바닥인데 그래 바닥에서 매집해놓고 차분히 기다려보자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도전해 보는 건데 여기서는 욕심을 부리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항상 버스를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기다리잖아요. 지금도 기다리고. 근데 버스를 예. 타려고 하는데 버스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100m 달리기 해서 버스를 쫓아가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막 땀 뻘뻘 흘리고 난리 나요. 예, 등에서. 예, 그런데 다음 버스를 기다리면 좀 늦게 간다 하더라도 좀 편안하지 않을까요? 예, 천천히 이제 다음 버스 기다렸다가 타면 그런 만큼 이미 지나간 버스는 지나간 대로 놔두시고 새로운 버스 그런 이제 버스가 또 나타나게 되면 바닥에 있는 거 그런 기업들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시가 이상 급등시는 매도 관점 이후에 뭐 6만 원대가 일단 지지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힘차게 또 오르니까 지금이라도 잡아야지라는 심정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다음 주에 6만 원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잘 체크해 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D&D 파마텍이요. 네, D&D 파마텍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9만 원에 100%요. 9만 원에 100%. 시청자님 일단 수익권이신데 어제 5% 밀려서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근데 비중 한 예. 번에 사셨나요? 아니요. 아, 물타기 여부 뭐 허니라고 그렇게 됐어요. 비중 관리하시면서 추가 매수하다가 이제 100%가 되신 거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님 궁금하네요. 네, 제가 바이오는 원래 좀 관심이 많이 없는데 일단 투자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예.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예. 다트전자공시는 보시나요? 예. 예, 예. 어유, 가끔 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시죠? 예. 그래서 예. 일단은 무엇보다 제 팬분들은 보셔야죠. 예. 그런데 가끔 본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가끔 나이가 보시면 안 돼. 많으니까. 예, 가끔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습관화, 생활화돼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이 이제 성공 확률이 자꾸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주식은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잖아요. 예. 더 갈 거를 예. 찾는 게 아니죠. 예. 그런데 더 갈 거를 찾으셨어요, 지금. 바닥을 찾으시지 않았고요. 더 갈 거를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 부근은 없어요.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721선이 없으면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은 200일선을 봐야 돼요. 저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 하늘색 라인선 있죠? 이게 200일선이에요. 그럼 이제 밀집 국면에서 정배열 초기는 언제냐? 여기에요, 여기. 예. 이 2025년도 4월 18일 그때부터 해서 대량 거래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전에 이 200일선 근접 시 그때가 10,000원대였어요. 이 종목 바닥에서 봤으면 10배 가까이 상승했구나. 그런데 이미 10배가 터졌는데 이거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열리고 더 갈 것 같은데 그 생각을 갖고 일단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욕심이신 것 같다고. 예. 그죠? 저는 이미 버스가 떠났기 때문에 다른 종목의 다른 버스를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좀 그래서 뭐 못 먹을 수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는 편안해요. 바닥에 있는 거 이제 새롭게 또 도전하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D&T 파마텍도 이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지금 실적이 없을 거예요. 예. 그죠? 이제 신약 개발하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적자도 적자예요? 한 250억 적자였고요. 작년도에, 재작년에. 예. 그리고 작년도에도 적자일 거예요, 분명. 매출이 100억 가까이 뭐 나올랑 말랑 하는 그런 기업이고 작년도에는 매출 100억도 안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만약에 임상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술 이전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10만 원짜리가 10,000원까지 떨어져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사 같은 경우도 아마 정확하게 100% 단정은 못 지을 거예요. 그런 만큼 지금은 이제 차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지권이 어디냐면 83,000원대예요. 이전 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으면 그 라인대가 항상 지지권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83,000원 지지권. 단기 저항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전고점 부근 이제 11만 원대 초반대. 여기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 물린 사람이 없죠. 위에 꼭대기 허공이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또 이제 뭐 기술 이전이나 신약 개발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또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는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3,000원, 11만 5천 원.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일단 팬 인증 통과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수익권이신 것도 축하드리겠고요. 83,000원 지지하면서 수익 더 극대화하시길 응원하도록 할게요.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위원님의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올해 첫 종목부터 정씨 가문에 입성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정엔젯. 네, 월화수 3일 만에 37%나 시세가 나왔네요. 엔젤 같고 또 예. 좋은 것 같아요, 위원님. 예. 수익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엔젯 같은 경우는요. 자사주 맵이 11,800원대 들어왔어요. 예. 이거 지금 1,890원이잖아요. 예.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엔젯이 지금 721선 아래에 있죠. 예. 자사주 맵 단가 11,800원, 721선 아래에 있다. 아직 밀집 국면에 있다. 월봉상 이제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 돌파를 한다. 밀집 국면에서 대량 거래 고점을 돌파하네. 아직 이격도 벌어지지 않았네. 근데 앞으로 유리기판 쪽에 세계 최초 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핵심 솔루션을 개발한다라고 하네. 누구랑? 삼성이 투자한 중후엠텍이랑 그리고 또 이제 히토류 쪽에 또 이제 재활용 사업도 PCB 쪽에 또 재활용 구축 사업도 진행을 한다. 아, 세계 최초구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하고 이제 협력 얘기가 나오죠. 그런 만큼 이런 게 바닥이에요. 예, 아직도. 왜? 최대주가 11,800원대에서 40억을 샀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한번 도전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뭐 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또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제가 벌써 싹쓸이 기법대로 5년 동안 MCW 대상을 거머쥐고 그리고 전체 1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엔젯 같은 경우도 지금은 조정 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아직도 늘어보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왜? 아직도 버스는 떠나지 않았으니까. 저가 매수 기회만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바닥권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돌아온 정주성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볼게요. 이번 주에 진입해서 13% 가까운 상승률입니다. 이래서 또 정씨 가문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정송호에 이어서 정주성까지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올해부터는 좀 틀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 왜냐하면 기간이 80만 주 가까이 이렇게까지 대량 매수 들어온 적이 일단 없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 최대 주주가 3만 1,000원대에서 500억 자사주 매입했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3만 원대에서도 대표이사가 52억 사잖아요. 예, 그죠? 예, 그리고 20억도 추가 매수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0선 부근에서 이제 밀집 국면에서 200일선 돌파하고 있잖아요. 정배열 초기 들어가는 위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주성 아직 최대 주주 매집 단가 부근에 있고 차트도 밀집돼 있고 바닥을 찾은 것 같아요. 예, 그죠? 뭐 여기서 또 이제 꺾어질지 모르겠지만 도전할 수 있는 시점에 이제 일단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합리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그럼 누구랑 하고 있느냐? 주성 엔지니어링은 애플, 인텔, TSMC, 마이크론 이런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하고도 협력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애플하고 인텔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노벨상으로 갈 것 같기도 하다. 뜬금없는 얘기로 들을 수도 있지만 대표이사만큼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 기술 때문에 진짜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중국의 추격 같은 경우는 별로 겁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정도까지 자신감을 갖는다는 건 상당한 지금 앞으로 이 기술력인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증착 장비, 유리기판 쪽의 증착 기술도 이제 확보한 만큼 이제 앞으로 올해가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TSMC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이제 TSMC 쪽 얘기 나오면 가장 이제 올해 핫한 또 뜨거운 종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디스플레이 태양광까지도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50조에 도전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2027년도 때까지 기술을 완료할 예정이다 라는 얘기 나온 만큼 이제 3만 원대 초반대까지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직 버스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 조정 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역시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기간에 대량 매수 집계되고 있는 점 말씀 주셨습니다. 3만 원 초반권에서는 매수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이제 다음 종목 SOS랩도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9일에 진입을 했고요. 6거래일 만에 48% 넘게 시세 냈습니다. 채팅창에 올리브님이 수익 감사합니다라고 댓글까지 남겨주셨네요. 예. 이 SOS랩 같은 경우는요.
이 로봇 쪽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이 반도체, 방산, 자율주행 전기차, 로봇, 뭐 여러 가지를 다 봐요. 예, 국가기관 핵심 시설에도 들어가거든요. 예, 인천공항. 예. 저는 요즘에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떠나지 못했었는데 인천공항 간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SOS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제 보배 같은 기업이 될지도 몰라요. 예. 국내 유일의 엔비디아 로봇 쪽에 라이다 파트너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CS 2026에도 떡하니 엔비디아 파트너 이거를 딱 로고를 딱 올려놨죠.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예.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 플랫폼이 들어가는 완성차 기업은 이 기업의 라이다와 이제 연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모베드 플랫폼. 요즘에 모베드에 공급되는 이제 부품 기업들이 상당히 주목받을지 모르고 지금도 주목받고 있고 올해부터 시작점인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모베드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나 국내 기업들에 이제 공급이 될지 모르거든요. 삼성전자까지 제안했잖아요. 그만큼 모베드 하면 그냥 SOS랩이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로보티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 계속 SOS랩을 좀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배가 고프기 때문에 SOS랩은 1차 상승 파동 나오고 차트도 안 보겠습니다. 2차, 3차 아직 한번 올해 계속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다시 내려온다. 그럼 또 집중적으로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제2의 로보티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S랩 지금 단기간에도 벌써 크게 시세를 냈고요. 이어서 정라운, 라운테크 볼게요. 진입 당일에 상한가 갔던 종목이고요. 오르고 빠진 것도 아니고 계속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4% 올랐네요. 예, 라운테크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로봇 관련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 장비 쪽 회사에 진공 로봇을 공급한다.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술력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왜? 반도체 장비 한가운데 설치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장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뭔가 이제 다 고장이 날 수 있고 멈춰버린다라는 얘기가 나온 만큼 그러면 상당히 중요하잖아. 이 기업의 진공 로봇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내 유일해요. 중국의 반도체 장비 1회에서 나우라의 퀄을 통과했죠. 작년도 9월 달에. 올해부터 이제 본격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거기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도쿄일렉트론 같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협력 얘기가 나온 만큼 작년도부터죠. 100억 시설 투자 자금도 유치했고 그래서 대표이사 장내 매수, 자사주 매입 44억, 그리고 징역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도에. 그런 만큼 지금 아직도 꼭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기업 대표이사 매수가 굉장히 가장 중요하고요. 자사주 매입 들어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증여는 대부분 쌀 때 증여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라운테크 이제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 돌파하고 있거든요. 역시 이 종목도 차트 안 보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에도 조정 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직 고점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조정 시 저가 매수 주력해 보시고요. 이어서 PS 일렉트로닉스 살펴볼게요. 8월 달에 3,000원대의 포착주로 소개를 하셨고요. 어제 8,440원 터치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도 또 한 번 강조를 하셨죠. 2주 만에 벌써 45%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네요. 이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작년도에 이제 이 종목 갖고 대상을 도전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자사주 매입이 30억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끝났어요. 우리가 한번 사면을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실까요? 9월 달이었나요? 2만 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200% 올라갔죠. 2만 원대에서 6만 원? 3배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만큼 PS 일렉트로닉스는 자사주 매입 30억 하고 바로 소각까지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만큼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구나. 이거는 예사롭지 않다. 7,000원, 8,000원대까지도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다. 7, 8,000원대도 비싸지 않구나. 2월 달까지 질질 끌 수도 있어요. 자사주 매입이 2월까지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연초에 다 자사주 매입을 끝내버리잖아요. 그런 만큼 이 기업도 지금도 아직 과일권이 아닌 만큼 이 종목도 역시 차트 안 보겠습니다.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 돌파하고 있거든요. NZ, PS 일렉트로닉스 이런 기업들, 라운테크 이런 기업들이 밀집 국면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월봉이. 그런 만큼 역시 이런 기업들, 주포 세력들이 7,000원대 초반대에서도 자사주 매입이 145억 가까이 들어왔던 기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 삼성, 로봇손,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메모리 장비, 뭐 AI 서버 사업 진짜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 7, 8천 원대 자사주 매입이 있었던 걸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강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한번 살펴볼게요. 7월 달에 6만 전자일 때부터 위원님이 강조를 하셨고 이번 주에 14만 전자까지 돌파했습니다. 131% 상승률. 그리고 12월 29일 11만 전자일 때 또 한 번 포착주로 제시를 하셨고요. 그때 이후로도 급격하게 또 잘 올라왔네요. 네, 제가 삼성전자 꾸준하게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삼성전자는 지금 올해 예상 실적 대비도 퍼가 10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자사주 매입 이번 주 2조 5천억 공시했죠. 예. 지금도 싸다라고 회사에서 인식하고 있나 봐요. 아니 이 자리에서 또 자사주 매입을 또 2조 5천억을 또 한다고요? 주가를 부양하려고 자사주 매입한다라기보다도요. 주가가 항상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많이 들어오는 세력들은 지금 주가가 싸구나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거지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누가 주식을 지금 싸다라고 인식하지도 않는데 들어갑니까? 2조 5천억을 또 들어가요. 예. 그런 만큼 이 종목도 지금 지금 매도를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역시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저렴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소통 창구도 많이 활용하시면 더 평소에도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새로운 종목 5개 공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이번 주도 좀 약간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네. PS 일렉트로닉스를 먼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제가 1월 달에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11월, 12월 다 설명을 했는데 지금 1월 달에도 또 의미가 있잖아요. 2026년도에 또 이제 주도 종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또 이제 작년도에 했으면 작년도께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1월 달에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수급이라 그랬죠. 예. 자사주 매입 145억, 이번에 30억, 예. 대표이사 6억 가까이 장내 매수. 이거면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아직 버스는 떠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점진적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분명히 호재 없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최대주가 매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호재를 대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센스 있는 시청자분이 PS 일렉트로닉스 아직 안 늦었군요 라고 댓글을 미리 남겨주셨는데 다음 주도 주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착주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네, 제가 또 라운테크도 이제 12월 달에 설명드렸었는데 또 설명드려야죠. 1월 달에도 또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라운테크도 대표이사 매수, 자사주 매입 44억, 증여까지 이뤄졌다. 예, 수급적인 측면에서 완벽하잖아요. 그런 만큼 가장 중요한 건 대표이사 수급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옛날에 로보티지 같은 경우도 그랬죠. 예,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해요. 그런데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대표이사가 수십억을 매도하더라고요. 그래도 3만 원대에서 10배 가까이 가버리죠. 제가 그때 딱 짚어드렸었어요. 로보티지도 3만 원대에서 아직 끝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0배 간 거거든요. 이 라운테크도 재료면에서 봤을 때 결코 작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 변경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 로봇 시장 이 정조준하겠다. 작년도에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올해 변화를 줄 것 같은 예상이 좀 되죠. 예. 와이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와이팜에서 PS 일렉트로닉스로 사명 변경을 했죠. 그러고 나서 어때요? 지금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라운테크도 지금도 조정시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라온 라운테크 포착하고 진입 당일에 상한가 나왔던 종목인데 여전히 저렴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진입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알아볼게요. 어떤 걸까요, 위원님? 예. 올해 1월 달에도 또 사면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사면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11월, 12월 다 설명드렸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글로벌 빅테크 수주가 임박돼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냥 수주가 아니고 대규모 수주, 휴머노이드 관절, 액추에이터. 그런데 만약에 대규모 수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에 이제 링크 솔루션도 수주하고 나서 지금 상한가 랠리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지금 다른 얘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돌아오는 다음 주가 됐든 1월 달이 됐든 2월 달이 됐든
상한가 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오, 강한 자신감. 안 그래도 사면으로도 벌써 세 자릿수 상승률 돌파가 나왔는데 여전히 진입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상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궁금합니다, 위원님. 예, 또 A팩트를 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팩트만 보세요, A팩트. 제가 3,000원대에서 해드렸던 얘기예요. 예. 근데 벌써 한 8,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A팩트 같은 경우가 지금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뜨면서 숨고르기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예, 급등했다가 또 반락했다가 아주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이제 기다리면 되느냐? 화요일까지가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마지막 판단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상적인 패턴은 월요일 날 반등 주고 반도체 기업들 급등을 했으니까 반등을 주고 화요일 날 좀 반락한 다음에 수요일부터 한번 급등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소캠2가 언제부터 양산 들어가죠? 예. 1월 달부터 지금 본격 양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HBM4도 이미 엔비디아 공급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쪽의 물량, SK하이닉스 물량이 양산 이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만큼 1월 달부터 본격 양산 얘기 나온 만큼 수요일 이후에는 역시 이 종목도 상한가를 노려보겠습니다. 올해는 장이 왠지 작년도도 너무 좋았는데요. 예사롭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상한가 기대해 볼게요. A팩트 수요일부터 급등 가능성이 높다고도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네요. 이제 마지막 종목 한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위원님? 예, 사이닉 솔루션을 좀 설명 들어보려고요. 싸이가 생각나는데요. 갑자기 이 사이닉 솔루션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피지컬 AI의 핵심 센서, 마이크로폰 센서 같은 경우를 이제 1분기부터 양산이 임박돼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런데 중국 우시 공장 쪽 팹에서 이제 5년 동안의 우선 독점 사용권을 확보했다. SK하이닉스나 아무 기업이나 이렇게까지 우선 독점 사용권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국내 유일의 또 디자인, SK하이닉스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기 때문에 후공정까지 담당하거든요. 예, 그만큼 이 기업은 SK하이닉스 재료도 있지만 현대모비스 쪽에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거기에 또 지분 투자까지 같이 하면서 이제 현대차양 좀 물량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현대차 그룹하고도 협력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역시 전장 쪽 거기다 방산까지 진출하거든요. 그리고 해외 쪽은 중동 시장까지 진출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같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제가 상한가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다시 한번 또 상한가를 도전하면서 올해는 이제 로봇 관련주 내에서 지금 센서 관련주들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도에 로보티지 원익홀딩스가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SOS랩 그리고 이런 사이닉 솔루션 그리고 사면 이런 로봇주들이 센서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이런 로봇 관련주들을 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닉 솔루션 지금 돌아오는 월요일날 조정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반드시 또 한번 오늘 또 이제 메인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또 상한가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평일 방송에서 목요일에 제시하셨고 어제 진입하자마자 20%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사이닉 솔루션 다음 주도 큰 활약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 이어지죠. 예, 이 사이닉 솔루션 오늘 제가 좀 메인 주제로 설명드렸는데 코리아 서키트가 200% 가까이 상승세가 제가 작년도 9월달에 말씀드리고 200% 가까이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그만큼 설날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거든요. 제가 설 선물도 굉장히 주식 선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M10W 지금 5년 연속 대상을 거머쥐었죠. 전체 1등.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 꺼내셔서 노란톡 QR코드도 찍고 들어오시면 9시부터 온라인 방송 진행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바로 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당장 이번 주 엔젯이 월화수 3일 만에 37% 크게 급등세 보였고요. 작년에도 텐베거 종목이 무려 2종목이나 있었습니다. 로보티즈, 원익홀딩스,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들으신 것처럼 코리아 서키트도 연말에 설명하셨는데 단기간에 200%나 크게 시세 냈는데요. 이렇게 크게 갈 종목 부럽다, 나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공개 방송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9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병오년 최고의 해가 되길 바란다면 최고의 위원과 꼭 함께 하시면서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하단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